1번 세제곱근 27 곱하기 4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고요. 세제곱근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와 이거 동시에 약분 가능하니까 이 값은 3으로 나오고요. 4의 마이너스 2제곱에서 4는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들어가니까 같이 약분은 되고 남는 건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지수는 역수를 가져오니까 2분의 1 그럼 마무리로 3 곱하기 2분의 1 해줘서 2분의 3이 되겠죠. 2번 fx는 2차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다음 극한의 값을 구해라. 이 극한의 모양 자체가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3이다 라는 거. 자, 여기와 여기 이 변화량이 같을 때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f'3을 구하라는 건 f'x가 필요할 거고 미분해주면 2x-2 그래서 3만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6-2 그래서 4가 되겠죠. 3번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러한 값이 성립할 때 시그마 자 여기 첫 항과 끝항, 첫 항과 끝항, 일반항 여기까지 일단 일치한 상태로 그럼 이 말은 결국 A1부터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해라는 뜻이고 그걸 찾아내는 게 앞에 있는 정보가 되겠죠.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는 식을 분배할 수 있죠. 2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 덧셈과 뺄셈은 이렇게 분리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2는 실수배 가능하니까 앞으로 끌어내준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 맞죠? 이 값을 뭐 x라고 해버려도 처리해도 상관은 없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항상 하나 주의할 건 이 일반항 자리가 상수면 K랑 관계없이 모든 항이 3이라는 거죠. 그래서 3을 몇 번 더한다? 1을 넣어도 3, 두 번째 항도 3, 그래서 10번째 항도 3, 그래서 얘는 이거와 이걸 곱해주는 현상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30이 될 거고요. 2x 플러스 30이 60이 되니까 2x는 30,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은 15가 되겠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줬다는 건 그냥 주는 건 아니겠죠. 써 먹으라고 줬을 거고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얘는 극한이죠. x는 1에서의 극한. x는 1에서의 극한이 존재했다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았으니까 존재했을 거고 1에서의 극한은 4-f1, f1은 x는 1에서의 함수값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f1 값이죠. 그럼 연속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f1 값인데 이 값을 x라고 하면 결국 f1도 x가 되겠죠. 연속 조건에 의해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을 거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1 값이니까 그냥 x라는 식으로 놓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는 4-x가 될 거고요. 2x는 4, 그래서 x는 2가 되겠죠. 이 값이 바로 f1의 값입니다. 5번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g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1과 fx를 곱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gx도 다항이 되겠죠. 다항 곱하기 다항은 다항함수가 될 거고요. f1 값이라고 줬고 f'1은 3이라고 줬을 때 g'1 값 gx를 fx에 관한 식으로 줬기 때문에 정보를 다 줬으니까 우리는 미분으로 먼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미분할 땐 주의할 거 곱해져 있으니까 곱의 미분법으로 앞에 거 미분 3x의 앞에 거 미분 3x의 제곱 이제 상수 1은 날라갔으니까 그리고 fx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식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들어가면 f'x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g'1을 구하고 싶으니까 x의 1을 그대로 넣어줄 거고 g'1은 3, x의 제곱 뭐 1이니까 같고요. f1 플러스 자 여기에다도 1 넣어주면 2 f'1이 될 거고 주어진 값들 그대로 대입해주면 여기가 2, 여기가 3 그래서 마무리만 해주면 2, 3은 6 플러스 2, 3은 6 그래서 12가 됩니다. 6번 코사인은 음수다라고 보를 확정해 줬고요. 사인 음각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 7분의 1 코사인 세타일 때 사인 세타를 구해라 라고 했고요. 자 일단 이 주어진 식을 간단히 정리를 할 건데
사인 음각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각을 우리가 음각이라고 그러죠. 사인은 우리가 이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줍니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 하지만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없어집니다. 코사인 세타. 그리고 탄젠트도 음각은 사인을 따라가서 마이너스가 나와주겠죠. 자, 음각 처리하는 것도 알아놔야지 부호 처리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럼 이제 좌변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꿨고요. 7분의 1 코사인 세타인데 사와 코를 이용해서 하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자, 방정식이니까 양변에 코사인은 음수다 그랬기 때문에 0은 되지 않을 거라서 코사인 세타로 양변을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코분의 사, 탄젠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함수로 탄젠트 세타가 7분의 1, 그렇다면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7분의 1, 사 제곱 플러스 코 제곱은 1이다를 써도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길이 비율 찾아내겠습니다. 세타 잡고요. 7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런 직각삼각형 방법을 쓸 땐 부호를 제외하고 가야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루트 50 피타고라스 들어가서, 그럼 이 상태에서 사인 세타는 일단 부호 제외하고 루트 50분의 1이 되고요. 일단 값마저 정리해주면 5 루트 2분의 1이 돼서 유리화해주면 10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이제 부호 처리 마무리 해줘야 되는데, 부호 처리할 때 지금 탄젠트가 음수 나왔고요. 탄젠트 음수, 그리고 코사인도 음수였죠. 우리가 사분면 중에서 코와 탄이 모두 음수가 될 수 있는 사분면은 사분면밖에 없겠죠. 이 사분면은 그렇다면 사인. 자, 지금 세타는 이 사분면의 각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사인은 이 사분면에서 양수인 게 확정적이니까 답은 10분의 루트 2라고 해주면 되겠죠. 7번 a는 2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나 걸어주면서 y는 로그 2의 x-a 그래프의 점근선, 우리가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되는 곳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점근선은 x는 a다 라고 먼저 체크해 놓을 수 있고요. 점근선입니다. 그리고 앞에 뒤에 그래프 식이 각각 두 개 있는데, 앞에를 fx라고 하고 뒤를 gx라고 했을 때 둘이 만나는 점을, 이 점근선 세로선과 그래프 f와 g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 때 선분 ab의 길이가 4일 때 a 값을 구해라 라고 했고, 형을 따지지 않는다면 절대값으로 처리해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ab라는 건 세로의 길이니까 누가 지금 a점이 위아래에 있는지 모른다면, a와 b의 y좌표가 누가 큰지 모른다면 절대값 처리해도 되는데, 문제를 푸는 입장에선 절대값이 편하진 않죠. 그래서 fx의 그래프 개형, 증가하는 형태죠. 왜? 밑이 2니까 1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gx는 감소하겠죠. 2분의 1이니까. 그럼 대략 이렇게 그려놨을 때 얘가 fx고요. 로그 2의 4분의 x. 그리고 아래 거 감소하는 게 gx, 로그 2분의 1의 x라고 했을 때 이 교점을 찾는다면 이 교점의 위치에 따라서 a가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판정할 수 있겠죠. 그럼 교점을 먼저 찾겠습니다. 로그 2의 4분의 x는, 자, 얘는 식 바꾸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로그 2의 x.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을 풀고 싶으니까 이 마이너스 1제곱으로 올려준다면 결국 얘가 x분의 1이 될 거고, 방정식 밑이 서로 같으니까 진수끼리 같으면 돼서 4분의 x는 x분의 1이고요. x의 제곱은 4. x는 뿔마인데 우리가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0보다 모두 커야 되겠죠. 진수 조건 x는 0보다. 그래서 교점은 여기가 2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a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제 판정이 되는 거죠. x는 a는 이쪽에 있어야겠죠. 2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a점, a가 더 위에 있고 여기에 교점이 b가 되니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한다는 건 x는 a를 넣었을 때 a의 y좌표에서 x는 a를 넣었을 때 b의 y좌표의 차가 바로 선분 a, b가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A 좌표를 찾으려면 A 좌표는 A, F에 넣어줘야 되겠죠? 로그 2의 4분의 A가 될 거고요. B의 좌표는 A, GX에다 넣습니다. 근데 이쪽 식으로 쓰겠습니다. 얘가 더 간단하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되겠죠. 3번 A, B의 길이라는 건 A의 Y좌표에서 B의 Y좌표로 빼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A가 더 위에 있는 게 확실하니까 로그 2의 4분의 A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돼버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밑이 지금 같은 상태니까 로그 2의 진수의 곱으로 갑니다. 4분의 A의 제곱이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길이 4가 돼야 됩니다. 이 방정식 그대로 다시 풀어주면 4분의 A의 제곱은 2 한번 밑은 영원화 및 2의 4제곱으로 가겠죠? 2의 4제곱 16이 되겠죠? 그리고 A의 제곱은 16 곱하기 4, 64가 되고요. A를 제곱해서 64가 되는 건 뿔마, 원래는 뿔마 8인데 A는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A 값은 8로 나옵니다. 8번 두 곡선 Y는 2차식, 앞에 건 2차식이고요. 얘는 식이 확정이 돼 있고 뒤에 거 식에는 우리가 모르는 개수가 들어 있습니다. 상수가.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고요. 우리가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단 연립으로 들어가는 게 편하겠죠. 만난다 라는 건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실근이 될 거니까 연립해서 실근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X의 제곱 3차를 앞에다 쓸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K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런데 우리가 이 k라는 값이 섞여 있으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없으니까 식을 분리를 하는 거죠. k라는 상수는 두고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넘기면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해석을 달리 하겠죠. 처음에는 2차와 3차에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였는데 이번에는 이 우변에 있는 3차식과 y는 k, 상수함수, 가로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 교점이 2개가 된다로 해석을 바꾸어서 교점 2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변에 있는 이 fx라고 식을 설정을 했을 때 fx의 식은 정확히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겠죠. 정확한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미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뒤에 날라갔고 우리가 극값 잡을 거니까 0. 마 3x로 묶어주면 x 마 2는 0이고요. 0과 2가 극값이 될 거고 자 주의할 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래서 음수는 함부로 날리면 안 되겠죠. 내려오면서 시작하는 형태 그래서 여기 극소값이 0이고 극대값이 2가 되겠죠. 앞에 보고 꼭 체크하시고요.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연장을 해준다면 이렇게 자 그럼 fx를 그린 상태에서 가로선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들어가서 교점이 딱 몇 개가 돼야 된다고요? 2개만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그으면 2개가 안 되죠. 2개의 의미가 있죠. 3차에서는 어떤 케이스? 극대값, 극소값을 통과하는 그런 상수에 대해서 교점이 2개가 되죠. 이렇게. 그럼 또 하나는 어디? 여기에 k가 극대값, 극소값에 k가 위치해주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가능한 건 여기 k, 여기 k. 그럼 결과적으로 말이 바뀌었죠. 극대값과 극소값이 바로 얼마냐 체크해라 라는 뜻이 되니까 우리가 찾은 거 극값의 위치가 0과 2였죠. 그래서 0 하나 넣어주면 마 1이고요. 그 다음 F2 넣어주면 2 넣어주면 극대값이 됩니다. 극대값은 마 8 플러스 4, 3, 12 마이너스 1 그래서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었죠? 양수 K. 자, 얘도 K가 돼도 되고요. 얘가 마일이어도 되고, 얘가 3이면 교점은 2개는 가능하지만 양수 K라고 고정해버렸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가능한 건 K 값은 3만 가능하겠죠. 9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값을 만족할 때 시그마 K, n은 1부터 10까지 an 이 말은 결과적으로 a1부터 뜻은 항상 수열은 나열에서 정확히 어디까지 10항까지 합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 주어진 이 식 있죠. 이 식을 처리하는 개념 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그마가 있고 시그마 뒤쪽에 나와 있는 이런 파트를 일반항이라고 하죠.
근데 일반항이 AK였으면 딱 좋은데 그냥 K는 1부터 N까지 AK였으면 심플하니 좋은데 여기는 지금 변형이 됐다라는 거 알아놔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일반항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이 형태를 다른 문자로 하나 표현할 수 있죠. SN이라고.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식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는 써져 있지만 우리가 우변식은 간단하게 S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힌트가 SN은 n의 제곱 플러스 2n과 같은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서 개념 정리해놔야 될 건 우리가 수열 중에서 등차와 등비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수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면 이 식은 등차 수열의 합인 게 확정적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n에 관한 몇 차식? n에 관한 2차식이라면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다. 얘는 일반항이 100% 등차 수열의 합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그럼 우리가 일반항을 찾을 때 일반항 찾는 방법은 일반항은 AN과 SN의 관계에 의해서 일반항은 SN-SM-1이 되는 게 맞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해야 될 건 SN이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n에 관한 2차식이면 우리가 이렇게 직접 대입해서 일반항을 찾을 수도 있지만 빨리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얘는 등차 수열에만 써먹습니다. 이렇게 쓰는 건 모든 수열에 가능하지만 등차 수열에서 대입하지 않고 빨리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이미 미분도 배웠으니까 자 일반항 들어갈 건데 이 식을 미분을 한 번만 해주세요. 미분 2n 플러스 2가 되죠. 여기에 최고차 항의 개수만 한번 빼준다면 그게 바로 SN에서 SM-1이라는 계산 결과를 처리한 결과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일반항은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일반항은 K가 아니겠죠. 얘가 일반항이다라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AN, 자, 일반항 AN을 이런 형태로 이제 잡은다면 여기에는 AN이라고 쓰지 않을게요. 일반항이라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이쪽 일반항 자리를 n에 관한 식으로 다시 써주면 2n-1 그리고 an분의 1이 바로 이 일반항 2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n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역수로 양변 뒤집고요. 역수로 뒤집겠습니다. 2n-1 an은 역수로 뒤집었으니까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양변에 얘로 나눠준다면 an의 형태가 잡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an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an은 이러한 부분분수 형태로 갈 수 있는 일반항이 잡힙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부분분수 쓸 때도 주의할 거 작은 수 2n-1이 더 작죠. 그래서 작은 수를 앞에 써놓아야지 실수가 잘 나진 않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잡혔을 때 이제 시그마 처리 들어갑니다. n은 1부터 10까지 이 부분분수 형태로 2n-1 2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고 이러한 형태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식을 대입하는 게 힘드니까 부분분수라는 걸 따로 배웠죠. 그래서 뒤에 식에서 앞에 식 빼면 차가 얼마? 2가 되죠. 그래서 그 차 2분의 1 앞으로 끌어내주고 n은 1부터 10까지 바로 뺄셈으로 찢어낼 수 있다라는 게 부분분수 식이 되겠죠.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이제 순차 대입해주면 되겠죠. 2분의 1은 맨 앞으로 끌려 나갔고요. 우리가 가로로 이렇게 표시해주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잘 보이니까 n에 1 넣겠습니다. 자, 얘하고 얘는 모두 홀수니까 얘는 1부터 시작하는 홀수, 얘는 3부터 시작하는 홀수라는 걸 안다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n에 1 넣었을 때 2 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3 넣으면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이 될 거고 점점점 처리해서 마지막 10을 넣어준다면 10 넣어주면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자 연속 소거 형태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녀석 정확히 체크해주고 연속 소거 그렇다면 얘와 얘가 연속 소거 된다 남아있는 거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1 마이너스 21분의 1 처리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21분의 21에서 1 빼니까 20. 약분 한 번만 더 처리해주면 21분의 10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죠. 10번 양수 k에 대해서 함수 fx는 3차식이고요. 최고차인 계수는 양수고 근이 0, 2, 3 확정적으로 주고 있고 최고차인 계수만 k로 잡혀 있을 때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했고요. 식을 읽으면서 우리가 fx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여기 교점 x축과의 교점이 0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다라는 걸 가지고 와야 되죠. 2 근이니까. 그리고 q는 3이 되겠죠. 이렇게 확정적인 OPQ에 대해서 자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a 파트의 넓이는 정적분 값이 함수값이 양수니까 그냥 a라는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로 바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쪽 파트는 이미 함수값 자체가 양수니까 fx를 그냥 정적분 해주면 되고요. 이 부분의 넓이 할 땐 주의해야겠죠. 2부터 3까지 fx만 처리하면 넓이가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다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또 A에서 B의 넓이를 뺐을 때 3이니까 이것도 연결할 때 자 A의 넓이는 0부터 2까지 fx dx였고요. B의 넓이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부터 3까지였죠. 그럼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부터 3까지 fx dx가 될 거고 그 값이 3이라 그랬고 우리가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산할 필요 없죠. 그래서 한 번에 모아주면 0부터 3까지 fx dx의 값이 3이다 라는 정보를 통해서 k값을 찾으면 되겠죠. 결국은 실제로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fx식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쪽 식 먼저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죠. 거기에 kx 곱해 들어가니까 fx는 kx의 세제곱 마이너스 5, 자 k는 묶어버릴게요. x의 제곱 플러스 6x로 처리를 해주면 될 거고 k는 상수니까 적분할 때도 앞으로 끌어내는 거 문제 없겠죠. 자 fx 집어넣겠습니다. k는 앞으로 끌어내버리겠다고요. 그리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6x dx의 값이 3이 되면 되고 이 값 실제로 정적분 들어갑니다. 적분 갈게요.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5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0부터 3이 될 거고요. 의 값만 정확히 잘 넣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쪽으로 밀어주고 자 3값만 넣겠습니다. 0은 안 넣어도 되니까 k 그리고 가로 4분의 3의 4제곱 81 마이너스 자 27이 들어가면 약분 한번 이루어지니까 9, 5, 45 플러스 3, 3은 9, 3, 27까지 하고요. 자 얘랑 일단 정수 파트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또 통분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72가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값은 k 곱하기 4분의 자 81에서 72 빼주니까 9가 되겠죠. 이게 바로 4분의 9k가 바로 넓이 3이 되면 되고 자 양변 3 한번 날려버리고 k의 값은 4분의 3의 역수 3분의 4 그래서 k값은 양수 k값은 3분의 4가 나오겠죠. 11번 그림과 같이 t는 0과 1 사이의 수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y는 x의 제곱 위의 점 중에서 다시 한번 직선과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p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p라는 점은 y는 x 제곱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직선이 현재 얘가 바로 그 직선 y는 2tx-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와 거리가 최소다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정보는 둘이 뭐 해야 된다? 이 p라는 점에서 기울기가 서로 노란색과 평행할 때 최소의 거리가 만들어지겠죠. p는 y는 x의 제곱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기울기가 얘의 기울기가 얼마여야 된다? 2t여야겠죠. 한 p에 대해서 OP 자 p는 이제 결정이 됐고요. OP는 원점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노란색 직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PQ의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찾아서 다음 극한을 처리해라 라는 문제로 바뀌었죠. 자, 그럼 이제 P의 좌표가 중요한데 P의 좌표는 이제 P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P의 좌표는 현재 무슨 좌표인지 모르죠. 그래서 선생님은 미지수 주지 않고 네모를 넣겠습니다. 네모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 네모의 제곱이 나오겠죠? 최소의 거리, 직선까지 최소가 되기 위해선 이 네모라는 P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F 프라임, 자, 얘를 fx라고 한다면 F 프라임 네모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f 프라임 x 들어갈게요. fx는 x의 제곱이라는 2차 식이고 도함수 2x가 나올 거고, 자, p는 이 위의 점인데 그 위의 점에서, 그래서 p의 좌표는 힌트가 f 프라임 네모를 넣으면 이 네모가 나올 거고, 이 기울기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고요? ET가 돼야 된다고. 이게 바로 ET가 돼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네모라는 값은 이 네모와 t가 같아야지 ET라는 기울기가 나오기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네모라는 좌표가 t, 그럼 t의 제곱이다. P의 좌표를 정확히 T에 관한 식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방법이겠죠. 찾았으니까 Q에 대한 정보 얻으려면 OP, 직선 OP에 대한 거, OP는 원점을 지나니까 기울기만 체크해주면 되니까 OP의 기울기는 우리가 원점과 P라는 점 0,0과 둘 사이의 기울기는 P의 X값 분의 y 값이 바로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약분 가능하니까 t, 기울기가 양수인 게 보이고요. 기울기가 바로 t가 됐습니다. 그럼 OP의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 OP 직선의 방정식 써주면 어떻게 된다? y는 tx가 되겠죠. 왜? 기울기가 t였으니까 원점을 지나니까 바로 tx. 그럼 q는 노란색 직선, 이 직선과, 자, 초록색 직선을 방금 찾아냈습니다. y는 tx라고, 둘과의 교점이 바로 q가 되겠죠. 자, q는 교점입니다. tx와 2tx 마 1의 교점. 그럼 t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tx, 자, 얘를 이쪽으로 넘겼고 이렇게 이항해주면 tx는 1이 되니까 x는 바로 얼마가 된다? t분의 1. Q의 X좌표도 찾았습니다. Q의 X좌표는 T분의 1이 되고요. Y의 좌표는 초록색에 넣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T 곱하기 T분의 1 처리가 되니까 1이 돼서 Q의 Y좌표는 1이 됐습니다. Q좌표, P좌표 모두 찾았기 때문에 3번 PQ의 길이는 P의 좌표와 Q의 좌표 찾았으니까 3번 PQ의 길이 들어가주면 PQ는 루트 X값의 차 T마 T분의 1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다시 한번 식을 그대로 극한을 처리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얘를 식정리를 전개해서 루트 안을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전개하면 T의 제곱, 자, 둘은 역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이 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t의 4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계속해서 정리해주면 최고차 t의 4제곱 하나 살아있고요. 얘랑 얘 들어가면 마이너스 t의 제곱, 자, 없어졌고요. 그 다음 상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지막에 t의 제곱분의 1까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루트를 제거하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서 계속 식을 다시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두 개씩 공통 인수로 묶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건 t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t제곱 마 1이 될 거고요. 자, 이쪽 두 개도 일단은 묶어낼 거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을 끌어내면은 1 마이너스 1 뒤에 걸 먼저 쓰는 게 앞에랑 뭐가 부호가 맞아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라고 써주고, 자, 얘 거를 먼저 썼습니다. 1. 그렇다면 마이너스 t의 제곱, 그럼 얘랑 이렇게 전개하면 마1이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유도해내는 게 수가 보이긴 보이는데 부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뒤쪽 거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처리 한번 해준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여기가 t의 제곱, 그러면 t 제곱 마 1. 그럼 얘를 이 부분 전개하면 얘가 되는 거 맞죠? 마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자, 그럼 공통인수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그냥 이번엔 루트 빼고 계속 끌고 가겠습니다. t 제곱 마 1 하나 끌어냈고요. 남아있는 건 지금 t의 제곱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인데 이쪽 파트는 통분 가능하거든요. t 제곱분의 t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서 합차로 한 번 더 찢어지죠. 이렇게. 자, 그럼 이쪽 파트까지 한 번 더 해버리면 t의 제곱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쪽은 또 이렇게 똑같은 걸로 합차가 만들어지겠죠? 한번 쓰고 갈까요? 합차. 이렇게 되겠죠? t의 4제곱 마 1 이쪽 파트가. 그럼 얘랑 얘랑 똑같기 때문에 제곱으로 하나로 정리해서 써주면 근호 안으로 이제 뺄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아직 루트는 살아 있는데, 자, 우리가 루트를 지금 복잡해서 떼고 왔는데 원래는 이렇게 된 식을 처리한 거였죠. 그럼 각각 t는 양수였기 때문에 t 제곱에서 얘 근호 밖으로 빼주고요. t제곱 마 1도 t제곱 마 1은 0과 1 사이의 수, 0과 1 사이의 수니까 t제곱도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에서 1을 빼주니까 얘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끌어낼 때 주의해줄 거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t의 제곱 마 1로 나와주고요. 자, 근호 제곱 됐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루트 처리하지 못했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까지 처리해주면 이게 바로 PQ의 길이가 될 거고요. 이제 극한 처리 들어가겠습니다. 리미트 t가 1의 좌로 갈 때 1마 t 분의 자 PQ의 길이 그대로 쓰겠습니다. 얘를 분모 자리에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그리고 이거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자 우리가 t제곱 마 1은 합차로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t 마 1 t 플러스 1. 자,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일단 이렇게 쓰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t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자, 우리가 약분할 거 1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딱 얘가 0이 되는 그 지점이 되거든요. t에다 1 넣으면. 그랬더니 얘랑 자, 주의할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전개했을 때 얘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면서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하나 약분 0 제거했고요. 0 제거가 끝났으면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t에다 그냥 1만 넣어주면 되겠죠. 1분의 2 그리고 루트 1은 1 플러스 1 그래서 2가 될 거라서 답은 2 루트 2가 되겠죠. 12번 A2항이 마이너스 4이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은 등차인데 자 AN의 등차 수열에 대해서 BN은 AN 플러스 2 이웃한 항들을 더하고 있습니다. n값에 서로 시작점 같도록 해서 이러한 두 집합 A의 원소 5개, B의 원소 5개가 있을 때 A와 B의 교집합이 딱 3개만 되도록 하는 3개만 같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수열 AN에 대해서 A 20항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럼 우리가 나열을 좀 할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A2항이 마사라는 거. 그런데 AN은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항을 나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A1 대신에 A2항은 마사를 써주고요. 공차를 D라고 해서 표현하면 첫 항은 2항에서 공차를 빼준 게 되죠. 그래서 마사 플러스 마이너스 D가 됩니다. 자, 플러스 형태가 아니겠죠. 우리가 2항에서 시작했으니까 마사 마이너스 D. 그리고 3항은 마사에 공차 D를 더해주는 꼴. 얘가 3항. 자, 여기가 A1, A2, A3, A4, A5를 우리가 아는 2항과 공차로 표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A4항은 마사 플러스 자 여기에 D를 한 번 더 해주니까 2D가 될 거고요. A5항은 마사 플러스 여기에 D를 더하니까 3D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다면 B 집합의 원소도 B1, B2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대체해서 이 식에다가 어떤 식? 이 식에 직접 넣어서 AN에 관한 식으로 써주는 게 좋겠죠. B1, B2, B3, B4,
BO 대신에 직접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식 대입해주면, 자, 여기에 B1이라는 건 n에 1을 넣으니까 첫 항 A1 플러스 A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다시 쓰지 말고 얘랑 얘 더해주면 된다는 뜻이 되니까 A1 플러스 A2 계산해주면 얼마? 마8 마이너스 D가 바로 B1이고요. 그럼 B2는 이렇게 둘이 더한 거겠죠? A2와 A3을 더한 거니까. 그래서 마사 더해주니까 마8 플러스 D가 됐고요. B3은 이렇게 둘이 더해주겠죠? A3 플러스 A4 그래서 마8 플러스 3D 그리고 B4는 이렇게 둘이 더합니다. 마8 플러스 5D 그러고 나서 B5를 쓰기 위해서 특징을 봤더니 B1, B2 자 B1, B2, B3 얼마씩 커지고 있나요? 2D씩 커지고 있죠. 플러스 2D 그래서 B1, B2, B3 이쪽에 항들은 공차가 얼마짜리 2D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B5 대신에 누구를 쓸 수 있다? 여기에서 2D를 더해주니까 마8 플러스 7D라고 B5도 써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특징을 살펴보면 AN 이 수열 AN 파트는 공차가 얼마짜리? D짜리였고요. 이 BN은 공차가 2D입니다. 2D. 한 상태에서 교집합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간격이 2D거든요. 그럼 A1, A2, A3 이렇게 연속적으로 자 내가 이거 이렇게 세 개 그리고 B1, B2, B3 이렇게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미 A에는 공차가 D고 B에는 공차가 2D인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절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A1에서 교집합이 3개가 된다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공차가 2D 형태는 일단 만들어져야지 A와 B의 교집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A에는 연속적으로 항이 나열이 되면 공차가 D가 되고 B에는 공차가 2D니까 연속적으로 3개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수열의 규칙상. 자, 그래서 A에서는 집합의 원소가 이게 3개가 확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B에서는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B에는 전부 다 지금 공차가 2D거든요. 그래서 모든 항들이 다 같아질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3개 같을지 이렇게 3개 같을지 이렇게 3개로 연속적으로 같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게 뭐라고요? 연속적으로 A1이 바로 B1으로 같아지면서 이쪽에 3개와 연속 3개가 같아지는 교집합이 되는 상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B1은 마8 마이너스 D거든요. 얘는 절대 성립이 불가능하죠. 마4와 마8은 같을 수가 없죠. 양변에 공차 D가 사라지면서.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불가능. 자, 두 번째는 먼저 쓰고 시작할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A1과 B1이 같을 때 찾아볼 겁니다. 마4 마이너스 D가 마8 플러스 D와 같은 상황. 그렇다면 이 D는 4가 되고요. D는 2이다. 확인이 됐으면 우리가 A 집합과 B 집합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4에서 이만큼 빼고 있으니까 마 6, 마 4 대입하고 있습니다. A항에다. 그럼 마 2, 0, 2 공차가 이만큼씩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스타트 마 8 마이너스 2니까 마 10, 마 6, 마 2, 마 2 플러스 2죠. 마 2에서 4만큼 커졌으니까 그 다음 6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확인해보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하나, 둘, 세 개의 항과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같아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가 2가 되는 케이스는 맞다는 거죠. 그럼 D가 2일 때 A20을 먼저 찾고 가겠습니다. 지금 첫 항은 여기가 첫 항이 되겠죠? A. 그래서 마6 플러스 몇 D? 19D. 19 하나 뺀 D 들어가 주니까 38에서 6을 빼주면 32가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A 20값 하나 찾았고요. 이번엔
A1과 B3이 같을 때.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케이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연속적으로 같은 거 여기서부터 B3, B4, B5밖에 더 이상 없으니까 마지막 케이스 찾아준다 생각해주면 되고요. 마4 마이너스 D는 B3은 마8 플러스 3D였습니다. 플러스 3D 이쪽에 항해. 자, 그럼 계산해주면 4D는 넘어가니까 4고요. D는 1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양수가 되는 조건 맞고요.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볼게요. A항은 뭐가 된다? 마5. 자, 일씩 계속 커질 거니까 마4, 마3, 마2, 마1이 되겠죠? 그럼 B집합은 B1은 마9부터 시작하죠. 마9, 마7, 마5, 마3, 마1.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대로 하나, 둘, 셋 연속적으로 이렇게 교집합이 딱 나오고 있죠. 그래서 T가 1인 케이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A20은 자 얘가 첫 항입니다. 마5 플러스 하나 뺀 D 19 곱하기 1, 19 곱하기 1. 그래서 여기에서는 14. 그럼 둘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더해주면은 46이 되겠죠. 16번 지수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의 값입니다. 자연수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쪽을 우리가 밑을 맞추기 위해서 4분의 1의 x제곱을 바꿔주면 2의 마이너스 2 x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얘는 결과적으로 2의 마 2제곱의 x제곱과 같으니까 2의 마 2제곱이 4분의 1 맞죠? 자, 그럼 이렇게 좌우를 밑을 맞췄으니까 지수부등식 들어갈 수 있겠죠? 2의 마 2x제곱.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끼리 그냥 바로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부등식 풀어주면 되겠죠. 3x 이하 6, x는 2 이하이다. 자, 2 이하라고 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연수는 1과 2가 있을 거니까 더해주면 3이 됩니다. 17번 함수 fx에 대해서 도함수를 주고 있을 때 f0값 적분상수에 대한 해석을 하라는 힌트를 주는 때 f2 값을 구해라. 자, 우리가 바로 적분 시작해주면 되겠죠. fx는 자 올립니다. 4분의 1 2x의 4제곱 마이너스 x 적분상수 c. 그런데 0을 넣었다라는 건 이게 바로 c 값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0을 넣으면 상수항만 남으니까. 그래서 상수항 적분상수 c는 3이 될 거고 f2 마무리 해주면 16에 2 곱하니까 32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래서 33이 되겠죠. 18번 fx는 3차식인데 미지수 이렇게 들어있는 개수에 들어있을 때 x는 1에서 극소이다. 우리가 그리고 그 극소 값은 마이이다. 얘를 함수값 형태로 f 1은 함수값 마2 극소값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 f'1은 0이다. 이렇게 찾아낸다면 a, b 해결해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얘를 풀기 위해서 이쪽에 먼저 대입을 해준다면 미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3ax의 제곱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1을 넣어준다면 f'1은 3a 플러스 b는 0이다. b는 마이너스 3a다. 식 하나 끌어냈고요. f1 들어가 줄게요. f1은 a 플러스 b 플러스 a가 되고요. 모두 더해주면 자, 이 b 대신에 마이너스 3a까지 넣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 그 값이 바로 2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얼마? 2가 되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대입해주면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6이 돼서 fx식 정확히 완성해주고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될 거고 극대값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다시 들어가야겠죠.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은 0이고 x의 제곱 마일은 0이다. x는 뿔마 1에서 자 주의할 거 이미 1에서는 극소였으니까 얘는 빼고 극대값은 x는 마일에서 나올 거고 극대값 f 마일 찾아주면 되겠죠. 마일 플러스 6 플러스 2 그래서 극대값은 6이 되겠죠. 19번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자 fx는 a sin bx 플러스 8 마이너스 a가 다음을 만족할 때 a와 b 합을 구해라 라고 했고요. 자 fx의 우리가 최소에 대해서는 먼저 해석하고 가겠습니다. a가 양수였기 때문에 a sin bx의 값은 최대 a, 최소값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마일부터 1까지 해서 a를 곱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8 마이너스 a가 플러스가 되고 있죠. 플러스 8 마이너스 a 플러스 8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최소값은 얼마? 8 마이너스 2a가 최소값이고요.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은 8로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a가 사라지면서 여기가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은 일단 먼저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박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소값, 최대값. 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 이상이다 라는 거, 우리가 모든 x에 대해서 fx가 함수값이 0 이상이긴 위해선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된다라는 걸 배웠었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얻어지는 거 미리 아까 찾았던 8-2a가 0 이상이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나조건 들어갈 건데 0부터 2파이에서, 자 여기서 주의하세요. 0은 둥어 들어가고 2파이는 둥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x값에 대해서 fx는 0, 얘는 fx와 x축과의 교점이 바로 실근인 거 맞죠? 서로 다른 실근이 있어야 된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가나 조건을 완성을 해주면 우리가 최소값은 0 이상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사인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한 텀을 그렸을 때 x축이 이렇게 0 이상인 건 좋지만 이렇게 붕 떠버리면 x축과의 교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x축과의 교점이 있으려면 무조건 이렇게 가는 상황. 그래서 최소값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 교점이 있어야 되니까 최소값이 바로 0으로 확정이 되겠죠. 자, 이 최소값이 원래는 0 이상이었는데 나조건까지 확인을 하니까 이 최소값이 바로 0이 돼야 됩니다. 다시 이 부분이 0으로 확정이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럼 최소값을 0을 갖기 위해서 미리 a값 찾아주면 8-2a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4가 확정이 됐어요. a는 4. 그럼 나에서 주어진 교점 4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인 그래프에서 한 주기 생각했을 때 주기 체크해보면 지금 b가 주기에 관련이 있죠. 사인이니까 2파이 나누기 b가 바로 한 주기가 될 거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한 주기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b분의 2파인 거 맞죠? 그리고 여기는 일단 0에서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x값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주기의 절반이니까 2b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확정이 돼 있죠. 이 지점이라는 거. 그래서 얘와 얘 둘의 중점이 될 거니까 둘의 중점 찾아주면 2b분의 3파이가 되겠죠. 여기가 2b분의 4파이라고 바꿔주면 우리가 최소값을 갖는 이 지점에서 x축과의 교점이 발생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x축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한 주기마다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얘가 x축이 더 이렇게 위로 가버리거나 하면은 교점이 fx가 0 이상이다 모순이 생기고 딱 이렇게 최소값을 갖는 지점에서 x축과 접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지 가나 조건이 지금 다 완성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교점이 4개다 라는 건 0부터 2파이까지 했을 때 교점이, 자, 우리가 똑같은 게 한 번 가지고는 교점이 딱 한 번 생기죠. 주기가 한 번 반복이 되면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했을 때 2번, 그리고 3번, 4번. 4번은 무조건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교점 4개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이 네 번째 교점이 누군지를 찾아서 걔가 2파이보다 그래프를 조금만 옆으로, 자, 4개는 교점이 확실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경계가 되는 건 5개는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4개의 모순이 생기니까. 자, 그럼 이 4번째 좌표 찾아주고 이 사이에 이렇게 딱 2파이가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럼 얘 찾겠습니다. 우리가 얘 처음에 한번 찾았던 최소값의 위치가 2b분의 3파이였거든요. 그럼 여기는 2b분의 3파이의 주기, 지금 주기가 2b분의 4파이였으니까 2b분의 4파이 더해주면 2b분의 7파이가 되죠.
그래, 여기가 7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같은 방식으로 얼마만큼씩 분자 파트가 4파이만큼씩 등차 형태로 커지니까 11파이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2B분의 또 4파이 커지니까 15파이. 그렇다면 다음 거 경계는 2B분의 19파이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부등식을 하나 잡아줄 때, 자, 그리고 아까 주의할 거는 여기 2파이, 여기엔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게 빵꾸 형태가 들어가고 있죠. 그럼 여기 색칠한 얘는 들어가야 되고 얘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부등식으로 잡을 때 2파이는 누구보다는 이 왼쪽에 있는 2B분의 15파이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죠? 만약에 2파이가 이런 식으로 되면 빵꾸가 뚫려서 교점이 4개짜리를 하나 사라지는 효과가 생겨버리니까. 자, 그리고 다시 2파이 움직여서 누구보다 2B분의 19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거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여기가 빵꾸고 여기도 빵꾸 형태로 간다 그러면 서로 같아져도 들어가지 않는 게 확정이 되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파이파이 날리면서 이쪽 부등식 하나 풀어주면 이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요. 4분의 15보다 크고, 자, 이쪽 부등식 풀어주면 B가 이쪽으로 오면서 누구보다 4분의 19보다 이하이다. 이렇게. B가 이제 양수라서 그냥 간단히 처리했습니다. 자, 그럼 B 값에 이렇게 범위가 들어갔고요. B 값은 자연수니까 얘가 지금 3점 얼마 얼마, 얘가 4점 얼마 얼마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 B는 4밖에 없겠죠. 그래서 B 값도 역시 4가 되고, 그래서 A와 B, A 플러스 B 값 마무리해주면 8이 됩니다.